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욕 일원 한인기관과 단체가 자리를 함께하고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재외국민선거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등 한인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뉴욕 지역 동포 간담회. 뉴욕 한인회가 주최하고 뉴욕청 영사관,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 KCS, 재미과학자협회 등 30여 개 기관과 단체에서 4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뉴욕청 영사관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선 재외국민 선거에 많은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고, 시민참여센터와 민권센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제 신분 신청하신 분에서 물론 투표를 할 수가 있지만 많은 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가 4월 25일부터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커뮤니티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민 단속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인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 에듀케이션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뉴욕 한인회는 새롭게 바뀐 회칙에 대한 소개와 이민사 박물관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회관 구입 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KCS의 기금 모금 참여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참석자들은 앞으로 한인단체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신 많은 단체장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고 또 이 모임의 이 간담회의 유익함을 다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결정은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 쿼럴리 이 동포 간담회를 한인회에서 주최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동포 간담회는 첫 모임부터 많은 단체들이 참석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앞으로 동포 간담회가 각 단체 간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영주권과 노동허가증이 최신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됩니다. 신분증 위조와 이민 사기 근절을 위한 이민서비스국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19일 5월 1일부터 차세대 보안 신분 서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주권과 노동허가증 카드 디자인 변경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팍스뉴스는 뉴욕 등 대도시 일부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단돈 $300면 불과 1시간 만에 정교하게 제작된 가짜 영주권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영주권과 노동허가증 카드 디자인 변경은 신분증 위조와 이민 사기 근절에 대한 이민서비스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새로운 그린카드는 얼굴 사진이 양면에 들어가고 독수리와 자유의 여신상 이미지가 삽입되며 홀로그램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위조 방지를 위해 최신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소지인의 서명과 뒷면의 광학 스트라이프는 사라집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재고로 인해 5월 1일 이후라도 일부는 기존의 그린카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그린카드 소유자는 유효기간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갱신 신청 시 새롭게 바뀐 디자인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가짜 영주권으로 일을 하거나 불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더 위험한 것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테러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릴지 아니면 추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인력 채용을 엄격히 심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이 행정명령은 현행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발급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Buy American, Hire American, 즉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행정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H-1B 비자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비자 신청자의 학력과 임금, 기술, 숙련도 수준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임금, 저숙련도 외국인 취업자들의 경우 H-1B 취득이 원천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물품을 조달하거나 관급 공사를 할 때 미국산 제품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 철강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현재 시행되고 있는 H-1B 무작위 추첨제는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H-1B 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값싼 노동력을 수입함으로써 대학을 나온 젊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왔다며 이 제도를 없애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와 노동국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과 악용하는 업체에 대한 법적 감시와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벌써 이번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됐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단속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한인사회 추방 공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인 사우나의 합동 단속반이 급습해 한인 직원 여러 명에게 법원 출두 명령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 경찰과 소방국, 보건국 요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최근 한인 운영 사우나를 급습했습니다. 이날 단속에서 체류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일을 한 직원 대여섯 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에게는 법원 출두 명령서가 발부됐습니다. 한 조선족 남성은 단속을 피해 지붕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속은 인근의 다른 마사지 업체에도 이어지면서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기 위한 단속은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직장과 가정집에 이어 사우나와 스파 등 불법 체류자 체포를 위한 단속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추방 공포는 한인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이전에는 합법적인 체류 기한을 넘겼거나 라이센스 없이 일하다 적발될 경우라도 중범죄가 아니면 대부분 보석금을 내고 마무리됐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이후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LA와 뉴욕 등 미 전역에서 전개한 불법 체류자 체포 급습 작전에는 한인 3명을 포함해 400명 가까운 이민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올해 불법 체류자 체포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에 따른 원칙 없는 체포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민당국의 불법 이민자 체포는 30% 급증했고 단순 불법 체류자 체포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1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두 21,632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6%나 증가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도 뉴욕시나 보스톤에서 2배에서 3배 늘었고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주에서는 2천여 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순 불법 체류자 체포 건수는 전체의 25%에 달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애틀란타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700여 명 중 대부분이 단순 불법 체류자였고 필라델피아에서 체포된 단순 불법 체류자 356명은 직전 해와 비교해 7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 범법 행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은 불법 이민자는 전체의 3분의 1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민단체들은 비범죄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가 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국가 안보 위협 등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며 비난했습니다. 반이민 기조에 편승한 원칙 없는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IC 측은 국가 안보, 공공안전과 국경 보안에 위협이 되는 개인들을 집중적으로 체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단순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했던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기부금 소득공제 제한 방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금 수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기부금 소득 공제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의회 전문지 더 힐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세제 개혁안의 핵심인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금 수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항목별 소득 공제액 상한을 개인 10만 달러, 부부 20만 달러로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때에도 연소득이 개인 20만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소득 공제 상한선을 28%로 설정하는 내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 연합체의 강력한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기부금에 주던 세금 혜택을 줄이면 각종 구호단체들에 기부하던 기부자들이 급감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당시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10년 동안 5,420억 달러의 추가 세금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이 연일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70대 한인 목사가 인종차별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며 아메리칸 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좌석 배정까지 마쳤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탑승을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퀸즈에 거주하는 한인 베닌 신 목사가 아메리칸 항공을 상대로 6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 목사는 지난해 6월 6일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를 방문하기 위해 라거디아 공항에서 출발해 텍사스 댈러스 공항에서 항공기를 갈아타던 중 탑승구 직원으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목사는 당시 정상적으로 탑승권을 구입한 데다 이미 좌석 배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미 그 시트 다 배정을 받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게이트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본인은 빼놓고 뒤에 있는 그 화이트 이제 미국 사람들만 먼저 다 보내주고 안 태워준 거예요. 이제 발단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재숙 변호사는 이 사건도 오버부킹으로 인한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하지만 좌석 배정까지 마친 상태에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탑승을 거절당하고 대체 항공편을 받았지만 이 또한 2차례나 탑승이 불가능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 목사는 상당한 모욕과 수치심을 느꼈고 결국 다음 날에야 대체 항공편을 제공받았습니다. 특히 그 동양인이라는 그 타겟을 정해서 그렇게 한 것은 당연히 인종차별적인 문제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센시티브한 문제고. 신 목사는 탑승 거절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와 그에 따른 징벌적 피해 보상까지 총 600만 달러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플러싱 머레이힐 먹자 골목에 한인타운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또 6월 3일을 다문화 축제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 밖에 추가 주차 공간 마련과 식자재 공동 구매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머레이힐 먹자골목 상인번영회는 18일 먹자골목에 코리안웨이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재차 논의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번영회와 퀸즈 한인회가 149 스트리트과 41 애비뉴 선상을 맨하탄에 이어 플러싱에도 코리아웨이로 명명하도록 추진해왔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환 번영회장은 지역 정치인들과 이번 사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치인들도 관심을 표하고 있고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6월 3일을 제5회 먹자골목 다문화 축제의 날로 정했습니다. 또 먹자골목의 교대 주차 규정 시간을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로 변경하는 안과 먹자골목 인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철로 복구 공사를 통한 주차 공간 추가 마련, 원가 절감을 위한 식자재 공동 구매 등의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한편 맨하탄과 플러싱,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포틀리 일대 등 3개 지역이 한인타운으로 불리고 있지만 차이나타운과 리틀 도쿄처럼 공식 명칭이 부여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운전자 90% 이상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셀폰 사용으로 산만해지는 단 2초 동안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20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